오늘은 의지에 대한 네 가지 반론, 즉 의지가 지성과는 다른 종류라는 것을 반박하는 그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반론들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의지는 지성보다 더 광범하게 확대되므로 지성과는 다르다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자, 이 첫 문장에서 그 의지의 범위가 지성보다 더 넓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의지가 지성보다 더 광범하게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는 무한히 많은 다른 것들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동의 능력 또는 긍정이나 부정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죠. 뭐 동의하는 거나 긍정하는 거나 부정하는 데는 그 뭐 특별한 더 능력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다 더 큰 인식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의지는 무한하고 지성은 유한하다는 점에서 의지는 지성과 구별된다. 즉, 이 반론의 요지는 어떤 사실을 긍정하고 부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긍정이나 부정 그 자체는 뭐 특별한 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고 지성하고는 다른 종류가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론 자체들이 함의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답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동의, 긍정,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의지를 상상이나 욕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지식보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미지의 어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긍정과 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긍정이나 부정 또는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론의 요지는 그 모르는 상태에서 긍정이나 부정은 아는 거에서 부정이나 긍정하는 거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뭐 알아야 부정을 하든지 긍정을 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노자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일 그들이 지성을 뚜렷하고도 명확한 관념으로만 해석한다면 의지가 지성보다 더 광범하게 확대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여기서 그 지성을 뚜렷하고 명확한 관념으로만 우리가 한정시킬 때 자칫하면 그 의지는 더 폭이 넓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제 그 지성을 또 의지를 그 범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지성을 현재 그 사람이 가진 확실한 지식으로만 보고 의지는 욕망으로 본다면 당연히 더 포괄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안드로메다에 가고 싶다. 그럼 안드로메다 가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데 그렇게 의지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나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그 가는 길을 알고서 그런 의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스피노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지가 지각 또는 사유 능력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나는 어찌하여 의지하는 능력이 감각하는 능력 이상으로 무한하다고 일컬어지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것을 동일한 의지 능력으로 긍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무한히 많은 물체를 동일한 감각 능력으로 감각하거나 지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지를 그렇게 욕망이나 상상으로 확대시킨다면 여전히 우리의 지성도 그처럼 확대된다는 겁니다. 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또 뭐 차츰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감각이나 가능성까지도 다 지성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 인식뿐만 아니라 일종 인식까지도 포함해서 더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여전히 의지나 지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 해설을 보시죠. 의지 능력을 상상이나 욕심과 같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지성 능력도 확실한 것뿐만이 아니라 감각과 같은 것도 역시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된다. 즉 확실하고 정통하며 증명 가능한 이종 인식뿐만 아니라 경험, 풍문, 상상에 의한 일종 인식까지도 포함하게 되므로 여전히 의지 능력과 지성 능력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스피노자의 설명을 보시죠. 만일 그들이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무한히 많은 것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무한히 많은 것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 당연히 지각 모르죠. 그 모르는 무한한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처럼 그 모른다면 역시 거기에 대한 의지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제 설명은 그렇습니다. 만일 지각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사유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사유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지 능력도 제한된다. 사유 능력만 제한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지각할 수 있는 능력, 지성만 제한이 되고 의지 능력은 더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의지 능력도 사유 능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신이 우리가 무한히 많은 다른 실제들을 인식하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그 무한히 많은 실제들을 파악하도록 우리에게 보다 큰 지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었지만 실제에 대한 보다 더 일반적인 관념을 부여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한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관념, 요 말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 해설을 봅시다. 이 반론은 말하자면 토익을 만점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토익을 만점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영어 지식이 필요하지만 토익 시험이 영어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것과 같아. 즉 여기서 일반적인 관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어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토익 만점 받기 위해서 영어 지식 더 많이 필요한 거하고는 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영어 지식이 필요한데 토익 시험이 영어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것만 알면 그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토익을 만점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는 자체가 이 영어 지식을 많이 필요로 나는 한다는 의지하고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지, 영어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반론의 의지가 지성보다 포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모순된다는 그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론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밝힌 것 같이 의지는
어떤 일반적인 유, 일반적인 유는 아까도 설명했는 것처럼 일반적인 관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념이거나 혹은 우리가 모든 개개의 의지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관념, 즉 모든 개개의 의지작용의 공통적인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죠. 개개의 의지작용의 공통적인 것. 그러니까 밑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의지는 시험 자체에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국어, 수학, 과학 어느 것을 시험 보더라도 시험이라는 이게 우리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은 공통적이 아니냐. 따라서 더 많은 지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하고 또 동일한 논증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의지작용에 공통적이거나 일반적인 이 관념을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믿는다는 이 자체가 오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냥 그걸 의지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설명에 봅시다. 토익 시험이 영어 실력 시험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토익 만점 받겠다는 의지 자체를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 포괄적으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걸 영어 시험, 수학 시험, 국어 시험, 과학 시험 이렇게 모두 확대시켜도 시험이라는 사실, 이 공통적인 사실 자체는 동일한 것이 아니냐, 동일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걸 만점 받으려면 지성이 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대까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공통적인 것은 토익 시험이나 또 다른 시험이나 모든 경우에도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상상이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이나 욕심을 의지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지성에 비해서 무한대로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답을 마쳤습니다. 번째 반론에 대해서 나는 판단을 보유하는 자유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대답한다. 판단을 보유하는 자유로운 능력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밑에서 얘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설명을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판단을 보류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사물을 타당하게 지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류는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지각 그 자체이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사물에 동의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판단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가장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그 긍정이나 부정의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마치 그 의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나 어떤 것을 지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릇된 생각을 품고 있다고 이야기되지 않고, 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판단 보류하는 것이. 단지 그가 그것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한에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날개에 달린 말을 허구한다고 해서, 자, 허구하는 것은 잘못 상상한다. 없는 것을 상상한다. 그 말입니다. 해서 날개 달린 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런 것을 상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론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즉, 동시에 그가 날개 달린 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릇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러므로 경험은 의지, 즉 동의 능력이 자유로우며 인식 능력과 다르다는 것을極명백한 것처럼 보여준다. 그러니까 날개 달린 말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동의한 있다는 그 동의에 부정도 긍정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지성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의 능력이 자유롭다, 즉 의지가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 점을 우리가 이 말의 요점은 어떤 판단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단을 보류하는 것 자체가 의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의지는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 또는 부정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그렇게 반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은 백두산은 한경남도에 있다라고 말하고 을은 백두산에 제주도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병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누가 옳은지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병이 잘 모르겠다. 좀 더 알아보고 알려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지각이라는 거죠. 알고 모르고 한다는 것이죠. 예? 즉 모르고 있다면 그가 판단을 보류하는 거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만일 알면서도 판단을 보류한다면 그것은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판단은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각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로운 어떤 지각을 넘어서는 어떤 마음대로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반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 나는 판단을 보류하는 자유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판단을 보류한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사물을 타당하게 지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거 판단을 보류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판단의 보류는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지각이다. 그러니까 알면서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그것은 거꾸로 말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문제들은 그 사실 그 자체로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부정하는 것은 뭐 구태여 고려할 필요가 없죠. 자, 이것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개 달린 말을 표상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는 어린이를 생각해 보자.
이 표상은 말의 존재를 포함하여 어린이는 말의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지각하지 않으므로 그는 필연적으로 그 말에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식의 출처도 없이 어떤 어린이가 처음으로 그림책에서 다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에 그림을 딱 보았다고 했을 때 그 어린이는 모든 동물을 다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날개 달린 말을 있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현존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동물이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같은 예지만 제가 예를 든 것을 보면 어린이가 백두산이 제주도에 있다는 말을 아버지께 듣고 그 외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관련된 지식을 모른다고 하자 그는 다른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듣지 않는 한 백두산은 제주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어린이는 자유의지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유의지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는 비록 그 말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가 이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라고 하나요? 이 페가수스의 현존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두산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현존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풍문에 의한 것이니까, 즉 들은 것이니까 일종 인식의 지각일 뿐이라는 거죠. 지각, 곧 지성에 해당되는 분야라는 것 뿐이죠. 자, 이러한 일을 우리는 꿈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데 꿈꾸는 동안 자신이 꿈꾸고 있는 사물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하거나 자신이 꿈꾸면서 보고 있는 사물을 꿈꾸지 않도록 하는 자유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 어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이건 꿈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 전부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꾸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면서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꿈을 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백두산에 대한 생각이나 페가수스에 대한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꿈이야 헛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보류하거나 판단을 보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반대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꿈 속에서조차 우리가 판단을 보류하는 일이 일어난다. 즉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자,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 안에서 내가 이거는 꿈이다라는 것을 또 꾸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꿈이라고 꿈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속의 꿈에 대해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보려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꾸는 경우와 똑같이 지금 페가수스의 경우나 백두산의 경우나 이것에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면 그것의 사실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판단을 보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와 비슷하다. 꿈 자체에는 판단을 보류하는 일이 없다. 하지만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일이 있을 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라는 판단을 보류하는 일이 일어난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곧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의 꿈을
우리가 판단에 보류가 일어나듯이 현실을 배제하는 의심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판단을 보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사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단이 보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각과 그 판단 보류는 곧 지각, 아는 것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 기회로, 세 번째 반론과 네 번째 반론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러면 아직도 한 두 번 정도 강의를 더 해야 이 2부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